비만이 오죠. 날 뜨겁죠. 아, 진짜 농민들 너무 힘듭니다. 농민들이 뭐가 잘못했길래 도대체 농민 피해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감당하라고 하는가. 기후 재앙, 이건 재앙이다. 재난을 넘어서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농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방을 전북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남에서는 이틀 동안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대개 보면 32도가 넘어가잖아요. 32도면 성장이 멈추고 모든 과일에 수정이 잘 안 돼요. 우를 심으면 기온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비어주고 버리고 오늘 또 이제 떼오는데 반전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밀을 오래 했어요. 한 20년 정도 했는데 자꾸 밀 수확 시기가 한 3, 4일 정도가 계속 빨라져요, 지금. 여름 같은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모내기와 농작물 파종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예년에 비해 2주 정도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한 25일 정도에 배추를 심는데 9월 초에 심었는데도 그냥 죽어버려요. 작년에는 또 비가 그냥 며칠 왔는지 엄청 많이 왔는데 올해는 또 짧은 기간에 짧은 뭐 3시간 동안에 그냥 엄청난 비가 오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피해가 뭐 여기저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쪽 익산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도 재난 지원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몸을 받고 있거든. 전년 때 축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가 원래 폭우가 오더라도 한 7월 말이나 폭우가 오는데 올해는 더 빨리 땡겨져 가지고 7월 초에 왔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것이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친환경 농사를 회사 합격급식에 맺고 있는 하우스에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도 옆에 물이 차면 그 물에 의해서 농약 검출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고추 농가들이 이번에 검출이 돼가지고 피해자로 여기 있고. 그 올해 이제 캠벨이 익어가야 되는 시기에 온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 잘 익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야간 온도도 좀 내려가야 되고 실제 온도가 좀 내려가야 이제 색깔이 소위 이야기하는 깔이 좀 잘 들거든요. 근데 이제 깔이 안 들고 이제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같은 건 대표적으로 확 나타나 버렸잖아요. 멸구 피해가. 수확을 앞둔 들녘이 폭탄을 맞은 듯 움푹 패였습니다. 벼는 황갈색으로 변해 모두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북 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에 걸쳐 2,700여 헥타르. 멸구 피해가 9월 달에는 보통 없어요. 9월 초가 되면 이제 대부분이 그 약 같은 걸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하면 또 그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2번 정도 이렇게 부화를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번까지 이제 부화를 하게 됐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다 보니까. 익산의 한 여성 농민이 올 봄에 저온으로 하우스 갈아엎고 그 다음에 메론 심었는데 또 비가 와서 폭석 들어가서 수확 못하고 그래서 대민지원 나온 사람들이 도와서 또 심었는데 또 이번 가을비로 또 작살나서 연동하우스에 3번 작물 심고 아무것도 수확 안 했으면 그 농민은 기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밥쌀용 쌀을 계속 도입하고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 수입에 외국산 밥쌀 25,000톤을 추가로 들여옵니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도 해마다 40만 톤이. 정부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밥쌀 수입을 일정 부분 정부가 이번에 수입되는 마늘 TRQ 물량 1만 톤을 내년 4월 저율 관세 할당 물량 40만 8,700톤은 밥쌀용 수입 쌀이 꾸준히 시장에 방출. 쌀 공급 과잉에 수입 쌀마저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지금은 기후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수입을 해버리니까 농민도 죽고 중간에서 거래하는 유통 단체들, 상인들도 다 포기를 해버리고 시장 교란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배추가 뭐 어쨌다고. 배추 가격이 마치 무슨 물가의 뭐 상승에 다 원인인 것처럼 채소값이 조금만 오르면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수입부터 얘기하고 마치 우리 농사가 망해도 우리가 사서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국가적 인식인 거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위기가 강화되면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농산물을 팔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밥쌀용 수입 쌀이 꾸준히 시장에 방출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벼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타작물 재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논에 밭작물을 심었다가 실패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거 반대로 하면 괜찮다. 옛날부터 유명한 우리한테 온 명언이요. 농민들한테 흐르는. 근데 또 정부가 허자한 대로 안 할 수는 없는 게 농민들의 심정이라고 가지고 타작물이랑 선 쌀농사 적게 짓게 할 목적이거든요. 이게 쌀이 많다는 게 쌀이 많은 걸 적게 짓게 아니라 외국 거서 수입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논에 물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콩을 심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는 콩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 배출을 해야 돼요. 그 홍수 예방 효과가 떨어지죠. 하루 총 양만 따져가지고 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시간당으로 땄을 때 그 양을 넓히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기존의 배수 시설은 논에 맞춰서 물을 좀 가둬놨다 나갈 수 있게 해놨는데 콩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배출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 품어내잖아요. 그럼 그 배수로가 지금 기존 걸로 쓴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나랑 농사 안 하고 저 사료작물 옥수수를 심었어요. 이 옥수수는 저기다 심어야 되잖아요. 물이 잘 빠져야 돼. 내가 2번 해가고 완전히 개 잣살 났어요. 그거도면 보조금 보태주니까 그놈을 포기해갖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는 논작물을 심어야지 밭작물을 거놓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전북의 논콩 재배 면적은 한 해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1,577헥타르에 달하는데 올여름 전체 재배 면적의 85%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 나라는 수입 개방하지 말아야 되고. 농작물 보험에 보면 그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20% 내지 뭐 병으로 하면 50%짜리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20%를 왜 책정해 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뒀는데 피해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보상 금액도 턱없이 적어서 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해에 의해서 온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불가항력적인 건데 이거를 농가가 20% 책임이 있다고 우기는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100대0 사고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 잘못이 없는. 근데 이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좀 그런 부분은 재해보험에서도 좀 농작물 보험에서도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업정책 당국자들이 농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현장에서는 골변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에 더해서 농업의 근본적인 위기가 온 게 아니냐. 예측 가능한 농업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숭아도 갑자기 죽는 병들이 좀 막 생겼어요. 이제 그동안 저도 복숭아에서 오래 쳤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이제 죽는데 농진청이 문의를 해요. 복숭아 연구소에도 문의를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이제 발빠르게 와서 원인 규명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실력이 없어서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도의 차이다. 병명도 무슨 급성고사증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단을 가지고 병명을 만드는 이런 건 좀 아닌 거죠. 이제 원인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죠. 저는 이제 국가적으로 행정부라든가 어쨌든 결정관자들의 이게 인식의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고 체계의 어떤 그 정말 그 강화가 없이는 매번 반복되는 언어,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땜방. 예,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두릅이라는 작물을 산림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도 지었는데,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두릅이 많이 죽는다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심으면 좋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권장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기후재난 관련한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다. 각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매뉴얼조차도 없다. 그다음 농업 관련한 기술센터나 농진청에서 그 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 계획서도 없다. 전무하다 저는 이렇게 그냥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합리적인 안정화 대책을 세우면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어떤 이 관계를 맞춰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위주로 하면은 생산을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라는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 생산을 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라면 그 책임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떨어지는 비가 농민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농민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모를 심더라도 이제 기름을 좀 덜 떼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로타리를 치더라도 두세 번 돌릴 걸 한 번, 두 번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자 생각하면 이게 농민들도 해야 되고 정부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농업인 입장에서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쳐라 이렇게 이 말을 누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열심히 농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이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도 더 많이 배우고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가까운 사람 나만 잘 되면 또 안 되니까 가르치고. 농업 전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기준과 내용을 만드는 그런 농업 정책에 대한 큰 방향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좀 준비되고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거의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작물 관련해서 옥수수라든가 다른 대체작물도 소득을 맞춰주면 정부가 소득을 맞춰주는 것은 자금률 기반에서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곧 와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식량을 보호하고 농촌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게 해야지. 아주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저희 시각에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농민 수당이나 아니면 농민 기본소득처럼 농민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처럼 기초생활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절대적으로 이건 가치가 있는 농업이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좀 정부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장비가 투입된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보험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복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작물 보상비에 복구비가 포함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크레인을 하루 임대를 하면 얼만데 그것은 알고 있느냐. 침수되는 각 상점이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그냥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걸로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재난특별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건강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동 돌봄. 결국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내는 거는 작은 지역 단위로 저는 그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먹거리 체계가 굉장히 좀 완성화될 필요가 있고 병원이랄지 노인복지랄지 복지사업과 같이 건강한 먹거리가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정부부터 좀 같이 좀 완성화되는 대화를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그냥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만 겨우 듣는 척 할 것이 아니고 상시적인 대화를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수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물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그 물이 논으로 들어가고 그 자연수로가 갖는 곳에 새들이 찾아오고 이런 가운데 실제로 논한테 다양한 어떤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순환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태적 기반을 전혀 다 무시하고 다 콘크리트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딸 논 한마디 져가지고 인부 4인 3이 넘는데 누가 농사를 지러 오겠습니까? 이건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이 농장을 진짜 개혁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스마트폰도 짓고 쌀 농사 짓고 훨씬 그런 체계를 원합니다. 현장성이나 직접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농업에 대한 중요성, 또 관심, 뭔가 소통에 대한 노력들을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갈 만한 정치 세력을 구축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몸으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민사회들도 농민들의 그런 힘든 노고를 이해하고 힘껏 응원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선배님들은 버티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예, 그래도 한번 버텨봅시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이야기만 하는데요. 투쟁합시다. 저항합시다. 농민들이 마냥 착한 사람으로만 인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경제적으로 힘들고 노동으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식량 안보를 책임진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